안녕하세요. 메가로스쿨 하성우입니다. 법학적 사고력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리트는 물론 포스트 리트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칠판에다가 분필로 글을 쓰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오늘은요. 전자칠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교우 안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를 차곡차곡 보면서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법학적 사고력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헌법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부터 12개의 교실을 통해 가지고 헌법적인 전반적인 영역 자체를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 총론에 대한 얘기를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 사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기본권이라는 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곡차곡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준비되어 있는 것은요, 이제 교환하고,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전이죠. 헌법전을 같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전 옆에 놓으시고, 그리고 교환에 해당하는 법학적 사고력 제1교시 옆에 놓으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아, 헌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형식으로 되새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법학적 사고력 제1교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제1편 헌법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헌법 총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적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헌법이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헌법 총론. 그리고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요, 총론과 기본권이라는 두 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이 통치구조 파트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헌법 총론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겠죠. 어떤 형식으로 헌법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기본 원리라든지 기본 제도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은 기본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에 대한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헌법기관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헌법 총론에 대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뒷부분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까지 이어가긴 하지만 앞에는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헌법과 헌법학입니다. 헌법의 의미 한번 볼까요? 헌법은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 원리를 정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최고법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 존재 형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치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헌법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통치 구조라든지 그리고 또 헌법의 기본 원리나 기본 제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본권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온 김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 좀 지워보고 좀 말씀을 잠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의 체계입니다. 성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적어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성문법이 있고요. 그리고 불문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법의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되어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문법은 문서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성문법은 5가지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법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명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요. 명령은 보통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걸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럴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시행령을 대통령이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시행규칙을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장관이 만들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총리령, 부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례라는 게 있고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5개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다. 5개를 성문법의 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문법은요,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같은 등위에 있다고 한다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을 우선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옛날에 만든 법보다는 지금 만든 법 자체를 우선시하게 된다. 이런 형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불문법인데요. 불문법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관습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와 조례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존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거듭된 사실을 존중하는 거를 관습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조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전한 상식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도덕적 가치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될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사실을 강조하는 거고 조리는 가치를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불문법에서 대한민국은요,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법은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세효가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제외한 법원의 판례들은 법으로서 인정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성문법은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률이 있고 그 아래 명령이 있고 조례, 규칙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은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3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불문법은요, 이런 불문법은 당연히 문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특별법이나 신법이라고 하는 얘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은 존재 가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얘는 거듭된 사실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조리는 오히려 사실보다는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이성에 근거한 가치들을 조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판례법은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좀 확장을 해봤는데요. 우리 1번 보게 되면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최고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문법으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발전 과정에 따른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볼까요?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국가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2가지는요. 2번하고 3번 자체는 이제 변화가 있는 건데요. 자, 먼저 한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통칭적으로 포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총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고요.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교집합 형식으로 헌법의 중요한 가치를 먼저 공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륙법의 국가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거를 판택된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학에 있어서 교집합을 먼저 공부하는 거, 이거를 보통 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헌법도 총론을 먼저 공부하고 민법 같은 경우도 총론을 먼저 공부합니다. 이런 거를 바로 민법 총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형법 같은 경우도 형법 총론, 형법 강론 이런 형식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총론은 교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후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우리 그래서 법학적 사고력은 이 기본권 중심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3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2개가 되겠죠. 기본권하고 그리고 통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 그럼 원래 헌법이라고 하는 거의 고유성은 과연 뭐를 담고 있어야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느냐? 자,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